길가에서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백주 대낮에 아파트 단지 인근 길가에서 한 남성이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이게 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 김해의 한 상가 건물 앞입니다. 지금 차량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앞에서 남성과 여성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가 난 듯 남성이 뭔가를 던지고 있고요. 이어서 여성에게 다가가서 폭언을 하더니 급기야 여성을 밀치기까지 합니다. 어허. 이게 목격자의 휴대전화로 찍은 모습인데요. 네. 남성은 골프채를 들어서 여성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이후에 다른 남성이 흥분한 남성을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분노를 쉽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골프채를 들었어요? 지금 오른손인가요? 네, 그 화면 후반부에 그 빨간색 원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골프채였습니다. 아하. 골프채까지 들어서 여성을 위협하는 저 남성. 그런데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위협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은 겁니까? 지난주 월요일 은행 앞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 앞쪽에 흰색 차량이 세워져 있고 뒤쪽에는 좀 어두운 색의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네. 가해 운전자의 차량과 피해 운전자의 차량인데 아하. 이 40대 남성이 자신의 차 뒤쪽에 여성의 차량을 이렇게 세우니까 이게 화가 나서 여성을 폭행하고 골프채로 위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영상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이후에 남성이 자신의 골프채로 여성 차량의 뒤쪽 유리를 부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하. 지금 저 영상에서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이 저 가해 남성의 차량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게 가해 남성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그 가해 남성이 잠깐 저 뒤쪽에 있는 차량에 들어갔다가 뭔가를 들고 던지는데 방금 던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였다고 합니다. 어허, 아이고, 저렇게 밀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은 저 하얀색 문 열린 차량이 가해 남성 차량이고 뒤편에 바로 자신의 차량 뒤편에 여성의 차량이 주차가 돼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왜 차량의 주차가 너무 자신의 차량 뒤편에 바짝 돼 있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렇게 화가 난 듯이 골프채까지 휘두르면서 여성을 위협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양재미 변호사님 이게 이유가 됩니까? 주차 차량이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것만 갖고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혀 이유가 될 수 없겠죠. 네. 사실은 저 차량 세워놓은 걸 보시면 저 남성도 누군가의 차량 뒤에다 사실은 주차를 그러네요, 한 이제 것이고 보니까. 네. 다들 그렇게 주차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 남성의 사연을 알고 보니까 신용카드도 지금 다 이제 대금도 연체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아하. 그리고 본인도 은행에 애초에 찾아간 것이 300만 원 대출을 하려고 간 건데 네. 그걸 이제 거절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은 곤궁한 상태인데 네. 이렇게 대출을 거절당한 상태에서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 상황에서 사실 아무런 죄 없는 저 여성이 남성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남성도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잘 걸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성을 폭행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렇게 대낮에 행동하는 것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성이 혹시 술은 마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경찰이 그 당시에 이제 저 남성을 조사했을 당시엔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아하. 합니다. 네. 그러니까 멀쩡한 사실 상황에서 저렇게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소 국장님, 당시에 피해를 당한 여성분의 진술을 들어보면 저 남성이, 가해 남성이 그랬대요.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렇다면 뭔가 분풀이 대상을 찾으려다 저 여성에게 파풀이를 한 것 같은데 앞서 양준민 변호사님 말씀처럼 은행에서 뭔가 대출 거절당한 것도 이유가 됐을까요? 그게 뭐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갔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대출 받고 싶었던 모양인데 네. 이게 이제 은행 직원이 검색해보고 하니까 신용카드가 연체돼 있는 거죠. 아하. 이런 상태에서는 대출이 안 됩니다. 뭐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으니까 뭐 이렇게 했겠죠. 네.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아하. 안 되고 딱 은행문을 나오면서 보니까 자기 차 뒤에 이 여성이 차를 이제 주차를 막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차가 주차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다 정도의- 저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런 정도 공간이 있고 또 네. 이 남성의 차를 뭐 건드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하. 그냥 자연스럽게 주차를 한 건데 네.
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던 이 남성이 뭔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죠. 이게 네. 순간적으로 사업도 안 되는데 너 잘 걸렸다.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분풀이를 이 여성한테 쏟아낸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화풀이한 격인데 그런데 앞서 영상 보면 홍수민 아나운서 네. 그 여성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었잖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를 계속 풀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성을 위협하고 밀치고 골프채를 휘두르기까지 했는데 이에 더해서 이제 여성의 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서 그 길 건너편에 있었던 숲을 쪽으로 던졌던 겁니다. 네. 뭐 그런데 이제 휴대전화는 뭐 파손된 상태는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신고를 보니까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여성의 휴대전화가 여성의 차 안에 있었는데 그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엄청난 범행을 저질러 놓고 그 화를 나중에 모면하려고 증거를 없애려고 휴대전화까지 던져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만약에요, 그 주변 보면 옆에서 말려주시던 분, 그리고 이걸 상황을 찍어주시던 분,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저 여성은 더 큰 피해를 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이제 폭행이 진행될 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말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저 정도에서 멈췄는데 사실은 이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에 대부분 85% 정도가 그 피해자의 성별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대상을 찾을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하하. 지금 또 핸드폰을 숲을 쪽으로 던지잖아요.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 굉장히 합리적 선택인 거죠. 하하. 근데 이제 저런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네. 장애자를 붙이게 되면 네. 그때부터 마치 우발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처럼 오인을 하게 되는데 아하. 사실상 내용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 선택입니다. 네. 분풀이 대상을 찾았는데 아하. 때마침 걸린 게 저 여성이다 보니 네.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했다는 거잖아요. 네. 엄벌에 처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뭐랄까요. 천만다행인 것은 저 골프채로 저 남성이 저 여성에게 더 큰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최명기 원장님 저 피해 여성분은요. 정신적 충격이 이만저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폭행을 당한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느냐 아니냐 차이가 크거든요. 네. 두 번째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다 이제 백주대낮에 당한 거거든요. 아하.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저 여성은 또 이거 수습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자동차도 고쳐야 되고 저 피해 대상인 자동차를 갖다 또 운행할 때마다 생각이 날 거고요. 그런 다음에 휴대전화도 우리가 보기에는 개통은 된다 그러지만 아마 저 휴대전화를 갖다 계속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런 모든 수습 과정 중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요. 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더 저 여성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저 남성이 현재 구속된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구속이 안 된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는 언제 어디서 마주쳐서 자기가 또 제2의 폭행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 때문에 아마 밖에 나서기도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이요, 양지민 변호사님, 경찰에 이제 붙잡혀 갔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가만히 있질 못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이제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것 같으면 조사받지 못하겠다. 나 지금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사를 거부했다라고 하고요. 굉장히 조금 본인의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은 지금 이 남성에 대해서 그 특수상해와 그리고 특수재물손괴를 적용을 해서 송치할 예정이라고 아하.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그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주변에 지나가는 시민이 있었는데 욕설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욕죄도 추가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그냥 단순하게 나 조사를 못 받겠다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뭔가 난동을 부린다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행했다거나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또 공무집행 방해까지도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송치가 되면 추가적으로 더 혐의점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요, 저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대낮에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철렁하고요.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가 아직까지는 멀게 느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최근에요, 요 며칠 사이에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채무를 뜻하는 빚, 이 빚이라는 글자에 미투, 나도 당했다라는 그 미투 운동이 결합돼서 이른바
비투 운동이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연예계에서요.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유명 래퍼 도끼 씨 아실 겁니다. 도끼 씨가 자신의 어머니의 과거 채무 문제 관련해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대체 어떤 발언이었는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반박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상대를 잘못 골랐어. 그 당시에는 엄마가 저희 망한 레스토랑 때문에 뭔가를 해결해야 돼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뭐 빌린 것 같은데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정확히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불만 있으면 오라 그래요. 돈 뭐 1000만 원 그 몸에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뭐 그 당시에 그거를 빌리고 잠적을 해서 우리 삶이 나아졌겠어요? 네, 2003년에 다 종결된 문제라서 그 이후로 통보받은 적이 없대요. 네, 아까 말했듯이 돈이 필요하면 저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시고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어요. 바로 저 발언입니다. 어제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소국장님, 네. 그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분의 그 당시 액수, 그 1000만 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이 지금 많은 논란거리를 낳았죠. 제가 들어도 아무 관련 없는 제가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불만 있으면 와라. 뭐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 1000만 원. 네, 이런 식의 표현들은 뭐 도끼한테는 한 달 밥값밖에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 1000만 원이라는 게 어쨌든 인생의 또 전부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굉장히 내가 저런 표현을 통해서 어쨌든 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죠. 이 아마 도끼 씨 어머니가 해운대 부근에서 큰 레스토랑을 과거에 운영을 하고 있었나 봐요. 네. 외환위기 이후인데 그때 이제 중학교 동창인 한 여성으로부터 한 1000만 원 정도를 빌렸고 네. 그걸 갚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월요일 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도끼의 첫 번째 해명이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오면서 네.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네. 막 굉장히 비판이 많이 쏟아졌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합의를 하는 쪽으로 이룬 건데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서 네. 오해했던 부분을 풀었다라고 네. 하면서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네. 피해자와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어제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됐다. 네. 이런 내용을 이제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네. 초기 대응이 뭐 저렇게 1000만 원 밥값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특히 래퍼라는 게 약간 좀 사회 비판적인 뭐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 예술인으로 많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네. 더욱더 비판이 거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읽었는데요. 문화 연예계 칼럼니스트 글을 읽었는데, 이 채무, 자신의 어머니의 채무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떠나서 래퍼 도끼 씨의 행동은 마치 래퍼들이 랩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디스를 한다 그러잖아요. 디스. 상대방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마치 랩하는 것처럼 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디스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 이 칼럼도 제가 읽었어요. 상당 분들이 공감을 하던 글도 제가 봤는데 이 사실상 도끼 씨가 꼬리를 내린 거예요. 자신이 처음에는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가 이게 내가 의도치 않게 내 의도와는 달리 여론이 비등하니까 비난 여론이 비등하니까 폭발치니까 이 꼬리를 내린 셈인데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제 시점에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고, 이에 대해서 그 피해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일단, 도끼 씨의 태도가, 그의 태도는 정중하고 진솔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진심을 표현해줘서 고맙다. 일단, 도끼 씨의 말처럼 원만히 해결된 것 같아서 늦게나마 늦었지만
천만 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양재민 변호사님,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 연예계에요. 들불처럼 비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수 B, 유명한 그 가수 B 씨도 지금 비투 논란에 휩싸였다면서요, 지금. 맞습니다. 이 가수 B 씨와 관련해서 그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채무를 지셨는데 갚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어허.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글도 올라왔는데요.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글쓴이가 주장하기로는 88년도에 그 글쓴이의 이제 부모님이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하셨고 B의 이제 어머님은 거기서 이제 떡가게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쌀 약 1,500만 원어치와 그리고 현금 800만 원을 이 B의 어머니가 빌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연락이 되지 않고 갚지 않았는데 네. 현재까지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B 씨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뭔가 상실감을 느끼고 네. 좀 힘들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약 2,300만 원에 이제 우리가 B의 어머니가 채무를 졌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대한 증거로서 네. 800만 원을 이제 빌려갈 때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현금 증서를 그 사본인데요. 네. 이거를 함께 이제 글을 올려서 조금 신빙성을 더 이건가요, 했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한 차례 500만 원, 그 다음이 300만 원 합쳐서 현금 300만 원도 빌려줬다. 가수 B, 본명은 정지훈 씨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지훈 씨의 어머니에게 1988년에 현금도 800만 원 빌려줬다 하면서 현금 증서까지 아직까지 사본을 보관하는 걸 SNS에 공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소 국장님, 네. 그런데 지금 가수 B 씨는 정말 오래전부터 뭐 가수 활동뿐만 유명하죠. 아니라 유명했죠. 뭐 영화, 뭐 드라마 다 했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피해자 가족 측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하. 거의 이제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네. 체념 내지는 그냥 분노만 사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접촉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뭐 소송을 또 하자니 그 해당되는 변호사 비용 등등등 하면 뭐 별로 실익이 안 되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한 10년쯤 전에도 B의 아버지를 만나서 돈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했답니다. 아. 근데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또 이 회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네. 또 뭐 편지도 이제 썼대요. 그 아. B 씨한테 뭐 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돈을 돌려달라. 네. 이런 편지를 쓰기도 했었고 네. 집 앞에서 가족을 만나서 호소하기도 했지만 네. 어쨌거나 이 뭐하는 짓이냐 왜 찾아오셨냐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잘 만나주지도 않고 이른바 문전박대를 당했다라고 또 아. 피해자 측은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다가 아직까지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가수 B, 정지훈 씨에게 전달하려고 손편지까지 썼던 것도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지훈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면서 아마 어릴 때 아마 동네에 살았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친근하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손편지예요. 거기에 쭉 제가 지금 읽어봤는데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말로 자세하게 그때 당시에 이를 회상하면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일단 피해를 주장하신 분의 손편지입니다. 가수 B 씨에게 전달하려고 썼던 편지인데 아마 전달은 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앞서 이 래퍼 마이크로 다시나 이 도끼 씨 경우를 봤지만 아무리 자신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부모가 했던 사기 의혹이나 채무라 하더라도 자식이 그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또 어떻게 해결하려 하느냐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상당히 태도가 중요한 것 같고 네. 결국은 이제 뭐 시민들한테 여론에 이제 공분을 사느냐 마느냐는 초기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아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네. 지금 사실은
빚이라는 게 부모님 때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진 빚이고 네. 부모님이 일부는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 사실은 부채 관계는 상속을 포기하면 네. 부모님의 빚이 그 다음 때로 넘어가지 않는 법적인 그러한 이제 부분들도 틀림없이 존재하는 거죠. 아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예인을 바라볼 때 네. 연예인의 뭐 여러 가지 법적 권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고 어머니가 생전에 이제 어머니가 졌던 빚과 연관된 문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연예인들이 도덕적이기까지 하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만한 일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연예인들을 비난하는 이런 이제 사회적 현상이 있는 거죠. 아하.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네. 그와 같은 비난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처럼 최근에 이 문제 관련해서 뭐 현대파 연주하자냐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홍순빈 아나운서 그러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가수 B 씨의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가수 B 씨의 입장은 뭡니까? 네, 비소속사 이 레인 컴퍼니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우선 신중한 대응과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공식 입장이 늦었음을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현재 그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며 상대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라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일단 가수 B 씨는 소속사를 통하긴 했습니다만 신중하게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요. 최대한 빨리 원만히 해결할게요. 그렇게 노력할게요. 했고 실제로 양지민 변호사님 가수 B 씨의 어머니는 지금 자꾸 하셨습니다만 아버지가 그 당사자분들을 만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그 당사자들을 만났는데 그 만남 이후에 이 피해자의 그 아들로 보이는 분이 한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네. 기사가 나온 직후에 이제 비의 아버지가 우리 쪽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하. 내용을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요구한 금액이 있고 그리고 이 비의 아버지가 제시한 금액이 있었는데 그게 워낙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은 일단은 우리는 원금이 있고 거기에 이자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 시세를 감안한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비의 아버지는 그 금액의 한 절반 정도를 도의적으로 갚을 생각을 갖고 계셨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해결이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의 소속사도 같이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네. 비의 아버지가 그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들과 만났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취지로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금액 차이 때문이냐라고 네. 하니까 단순히 금액만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또 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소국장님, 네. 그 피해자분의 아드님이라는 분이 이제 밝힌 부분을 보면 금액 차이가 서로 상대가 이제 금액 차이가 달랐다, 금액 차이 났다 했는데 대체 얼마나 차이가 났길래 이렇게 합의를 못 본 걸까요? 첫 만남에서. 일단 만났을 때 이제 어떤 이 소속사 측이나 비의 부친 쪽에서는 그 일단 확인을 좀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채용증 원본 같은 걸 가져와라. 이제 보여달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약속은 원본도 없었고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면서 확인을 하지를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그 자리에서 조금 피해자 측에서 격앙된 여러 가지 일을 토해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좀 모욕적인 폭언을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 이렇게 이제 레인 컴퍼니 측에서 밝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또 이쪽에서는 강한 입장을 밝힌 게 어떤 인터뷰를 한 부분들이 피해자가 좀 악의적인 인터뷰들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표현, 어떤 잠적했다든지 사기라든지 뭐 문전 박대 이런 표현을 쓴 부분이 어떤 B 씨 측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 또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네. 뭐 글쎄 이렇게까지 법적 절차를 지금 상황에서 운운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레인 컴퍼니 측에서는 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수 B 씨 입장에서는 금액 차이 나는 건 어쨌든 확인해서 돈은 갚을 테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돈은 갚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와 우리 가족을 명예를 훼손한 것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앞서 이 B의 소속사 레인 컴퍼니 입장을 들어보니까 상대방 측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측에서는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1억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억이라고 치면 이게 30년 전에 원금 2천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절한 금액이냐 아니냐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이렇게 네. 이제 대충 보면 이자율이 한 10% 정도의 이자율을 치면 이제 한 1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대출 이자를 생각해 볼 때 적절한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따져야 되는 측면이고 또 이제 그 아까 어음 관련돼서 네. 증명이 되는 부분이 이게 2천만 원까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지금 아까 800만 원어치는 나왔지만 네. 나머지 액수에 관련돼서는 아무런 증서가 없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을 따져서 대응을 적절히 하겠다는 게 이제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분위기가 양재민 변호사님 양측이 대화를 통해서는 금액 차가 너무 크니까 이게 원만히 조정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혹시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이 해결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연예계에서 번지고 있는 이런 B2 관련된 것들이 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는 경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30년 전의 일이잖아요. 네. 이미 민사적으로 따져보자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다 완전히 완료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한다라 그래도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다만 물론 지금 채권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민사소송을 그 전에 제기를 하시면서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켜놓으셨다라고 한다면 다른 얘기지만 네. 아마 이제 뭐 쌀값 같은 경우에는 뭐 증거도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가 않으셨을 것이라고 보여요. 네. 그러면 마이크로다 사례처럼 뭔가 형사 합의를 통해서 내가 금전적인 보상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라고 네. 생각을 해봤을 때 이 B 씨의 케이스 같은 경우를 보자라고 한다면 사기의 고의까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일단은 채무를 졌지만 그 과정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고 그러면서 이제 채무를 못 갚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게 형사적으로 명백하게 사기죄가 성립된다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이걸 법적으로 풀어가면 채권자들이 사실은 소대인 것이고요. 이거를 B 씨와 사실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도의적인,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채권자들에게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앞서 이제 B의 소속사 레인 컴퍼니 측의 이 주장입니다. 일단 B의 아버지가 그 피해를 당하셨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더니 지금 명시된 금액은 2,300만 원, 피해 금액 2,300만 원인데 그쪽에서 1억을 요청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를 주장하신 분들이 이게 맞다, 우리가 1억 요청한 게 맞다, 가타부타 말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1억을 정말 요구했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금액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에서 만약에 1억을 요청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1,000만 원, 1억 그런 게 우리 마음의 하나의 단위예요. 그렇게 요구할 때 9,500만 원을 요구한다든가 8,330만 원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진짜 변호사님이 있고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질 때 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이라는 금액은 좀 거기에서 상징적인 금액에서 나왔다는 거지 그분들이 1억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이게 어차피 채권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네. B 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비구 연예인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게 다른 의미의 표현을 안 갚아도 될 돈을 갖다 갚게 된 상황이 되었다는 걸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금 이 시기와 이 B2에 해당되는 게 아니면은 네. 이 돈을 갖다 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금액에 대해서 1억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을 얘기하게 된 거고요. 아하. 그러나 그분들도 아마 오늘 내일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모든 거에는 역풍이 불기 때문에 만약에 이 B2에 대해서 역풍이 불게 되게 되면은 BC 쪽에서는 아마 강경하게 나가게 되면서 네. 오히려 명예훼손 쪽에 대해서 책임을 물게 되면은 네. 아마 그때는 양쪽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거를 하는 대신 원금만 받아가는 쪽으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어쨌든 이 문제가요, 사실은 뭐
앞서도 현대판 연주화제냐 이런 논란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 B 씨는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 그 과정에서 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요, 대한민국이요,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기는 어려운 사회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인적이 드문 깜깜한 농촌에서 한 여성이 퇴근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 인근의 CCTV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마치고 직장에서 나온 여성이 자신의 승용차에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요, 뒤편에서 두 명이 남성 2명이 나타나서 이 여성을 밀치더니 강제로 차에 태웁니다. 이 차를 타고요, 저 남성들 곧바로 인근의 은행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 안에서 여성의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이 현금 인출기로 와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성을 차 안에 묶어놓고 방치한 채 네. 미리 준비한 자신들의 다른 차량을 갖고 여기가 정선인데 강원도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지금 경남 진주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고 강원도로 이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때가 이수정 교수님, 저 여성은 저 때 어떤 볼일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에 타려고 했던 순간이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다짜고짜 뒤에서 이제 쫓아와가지고 네. 지금 이 얼굴을 때리고 테이프로 손발을 감아가지고 네. 처음에는 눈까지 가리고 이게 지금 경남 진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여성이 저 봉투를 들고 나오는데 저게 쓰레기를 트렁크에 실으려고 갖고 나온 거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쫓아나와가지고 경남 진주에서부터 차량에 저분을 싣고 지금 강원도까지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뭐 한 2시간 열을 거의 저렇게 묶인 채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네. 아마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을 틀림없이 느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저 여성은요, 순식간에 무방비 상태에서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남성들에게 처음에 공격을 당합니다. 앞서 CCTV에서 뿌옇게 화면이 촬영돼서 잘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짜고짜 여성을 공격합니다. 이 폭행을 휘두른 상태에서 방어를 못하게 한 뒤에 무방비 상태가 된 여성을 그 여성의 차량에 태우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그나마 다행인 건 더 다른 피해를, 이 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성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쓰레기 실으려고 막 하는 순간에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2명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달려들어서 저를 막 제 차 안으로 태우려고 막 그렇게 제가 계속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얼굴을 때렸고요. 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테이프로 손발을 감고요. 눈도 처음 가렸어요. 네. 트렁크를 옮겼다가 내가 너무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이 앞으로 나중에 좌석에 앞으로 해가지고 풀어는 주겠다. 돈만 순순히 잘 주면, 협조만 잘해주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겁이 많이 납니다. 다시 거기 돌아가기에는 너무 겁이 나고 다른 소국장님, 네. 이 여성을 차량에 그냥 놔둔 채 이 범행 일당은 자신들이 미리 준비해놓은 차량으로 강원도 정선으로 주행랑을 쳤어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여성에게 오로지 목적은 금전, 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돈을 뺏으려고 여성을 납치를 한 거죠. 네. 어떤 고향 선후배 사이거든요. 두 사람 다 이제 고향 선후배 한 36살 먹은. 이인조 범인들이? 예, 범인들이 그런 관계인데, 이 30대 여성,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30대 여성을 표적으로 애초부터 설정을 한 겁니다. 네. 전혀 이 여성이랑 알지를 못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신들이
한적한 농로에다가 자신들의 차를 주차를 해놓고 네. 물색을 해서 이 여성을 딱 찍고 네. 그래가지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덮쳐가지고 납치를 해서 네. 한 2시간 동안을 끌고 다닌 겁니다. 테이프로 뭐 손발을 묶고 얼굴은 옷으로 가리고 이러면서 네. 이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네. 여성이 돈이 필요하면 지금 휴대폰 카드 지갑 안에 카드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제 위협을 해서 번호가 어떻게 되냐 네.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거기서 한 558만 원 정도를 이제 인출을 한 거죠. 네.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그 범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 나서 이 여성을 태우고 원래 자신들이 주차해놓던 한 10km 정도 떨어진 농로에 가서 이 여성과 차를 거기다 버려놓고 네. 자기들은 거기 주차해놓은 그 차를 타고 이제 강원도 정선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인상착의랑 CCTV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이 범인들이 강원도로 도주했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추적을 해서 네.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냥 잡은 겁니다. 하하. 이수정 교수님. 네. 여성을 납치해서 빼앗은 돈을 가지고 주랭랑 쳤는데 곧장 주랭랑 친 곳이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였답니다. 거기서 도박하다 잡혔대요. 글쎄, 애당초에 도박, 뭐게 이제 굉장히 중독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도박 자금이 떨어지자 결국에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와서 여성들만 노려가지고 뭐 둘이서 이제 특수 강도 같은 걸 저지르고 돈을 뺀 다음에 다시금 이제 본인들의 도박장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경찰이 나름대로 CCTV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정성 경찰서와 지금 이제 진주 경찰서가 서로 공조를 해가지고 결국 현장에서 검거한 것입니다. 네. 가봤더니요. 현장에서 도박장 현장에서 붙잡았더니 이 여성에게 빼앗은 돈 558만 원 중에 다 써버리고 당시 수중에는 30만 원 조금 넘게 남아 있었답니다. 일확천금 꿈꾸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딸 줄 알았어요. 그 따는다는 자체도 그 생각도 망상입니다. 망상. 자,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을 해서 돈을 좀 불려서 빚을 더 많이 갚고자 했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양 변호사님, 피해 여성이 그랬어요. 다시는 자신의 근무지로 갈 수가 없을 거라잖아요. 지금 너무 정신적 충격이 커요. 그런데 이 여성이 빼앗긴 돈 이게 돌려받을 수 있긴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뭐 지금 특수강도로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텐데 그러면 민사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사실 이 사람들이 자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하. 아마도 이렇게 도박에 탕진을 하고 도박을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도짓까지 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이제 재산을 갖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 2인조 강도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 강도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감금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도박을 하기 위해서 이 한 여성의 이렇게 심리적인 트라우마까지 생기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죄질도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하마터면요, 더 끔찍한 사건으로 번질 뻔한 그런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폭행당한다 그런 사건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번 사건은 영딴판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직원들이 입을 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를 부축하는 이 병원 직원의 발을요, 지금 흰색 가운을 입은 여성이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가 직원의 발을 짓밟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목덜미를 잡아 채는 모습도 있습니다. 발을 밟힌 직원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아예 발을 밟고 뛰기까지 합니다.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제주대학교 병원의 재활의학과 의사인 교수였다고 하는데 환자가 지금 보는 앞에서 그리고 치료가 진행되는 중에 벌어진 일이라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꼬집기도 해요. 옆구리 꼬집고 등 꼬집고 등 때리고 목덜미 잡고 아까 발등에 올라타서 방방 뛰고. 교수님, 말씀하세요. 네. 지금 잠시 그 장면이 지나갔는데 이 직원이 환자를 부축하고 있는데도 저 직원을 폭행을 해서 뭐 직원들이 환자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순 교수님, 네.
저 가운 입은 사람이 제주대학병원의 의사, 즉 교수랍니다, 교수.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장면인데요. 네. 지금 이제 재활의학과 하면 환자들이 대부분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렇게 부축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옆구리를 꼬집고 등을 꼬집고 뭐 목을 때리고 발을 밟고 그럼 환자를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하. 지금 도대체가 이 의사가 교수는 뭐 둘째치고 의사가 할 짓인지가 일단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저런 피해를 당한 이 직원분들, 그 호소, 피해 호소를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껴안고 이동시키고 있는 도중에 이제 그때 옆구리를 꼬신다거나 구두를 신은 채로 저희 발을 밟는다거나 한 명 한 명 다 따라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다른 과로 보직을 이직하든가 아니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소 국장님, 저 정도 이제 피해를 상황을 호소할 정도면 이게 하루 이틀 된 건 아니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게 극히 일부다. 지금 공개된 것은 수년간 폭행이 이어졌다. 아하.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네. 그때는 더 폭행의 정도가 심했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저 교수 밑에서 6년간 레지던트 의사 4명이 그만뒀다. 네. 그런 등등 때문에 그리고 뭐 레지던트뿐만이 아니고 물리치료사라든지 작업치료사 뭐 이런 사람들도 계속 그만뒀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이 교수를 파면해라. 아하.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질 폭행으로 논란이 됐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양진호 회장 사태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제2의 양진호 회장이 떠오르실 겁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저 영상 누가 찍었을까 궁금해하실 네. 텐데 저 지금 가해 저 의사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재활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직접 지시를 해놓고 그 영상 안에서 자신이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온 겁니다. 네. 영상을 찍는 사람한테 그랬대요. 막 발 밟고 동동 뛴 다음에 때리는 거 찍었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게 무슨 신법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때리는 거 찍었어의 의미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때리는 걸 확실히 찍었냐고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요. 때리는 거를 안 찍어야 되는데 때리는 것까지 찍었냐라는 의미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만약에 전자임이라 그러면은 이 해당 교수는 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것과 다르게 자신의 저 행동을 갖다 본인의 생각에서는 폭행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하. 그냥 신체적 접촉의 수준으로 생각한 거지 네. 실제로 저게 타인한테 얼마나 굴욕감을 느끼는지, 굴욕감을 자아내게 하는지, 타인한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없이 자기는 그냥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고 어쩌면 본인은 저거를 갖다 본인이 좀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뭔가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나중에 주장을 가진 적도 있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만약에 때리는 거 찍었어라는 내용이 때리는 거 찍는 거를 빼야 되는데 왜 그것까지 찍었냐고 하는 의미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저게 폭행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걸 그러기 위해서 뭔가 저 동영상을 촬영하는 목적은 때리는 거를 찍는 것 자체는 아니었는데 그것까지 삽입된 거를 편집하라는 의미로 아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수정 교수님, 네. 버젓이 그 모습을 교수가 병원 직원분들을 때리고 꼬집고 발로 밟고 둥둥 뛰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본 환자분들은 더 불안감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뭐 환자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일단 몸을 못 가누는데 옆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뭐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면 네. 불안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괴롭힌 이유가 치료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너희가 치료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경고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도대체가 치료라는 것을 사실은 의사의 지도 아래 결국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만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환자들 아무래도 어려운데 네. 부축도 좀 잘해주고 이러려면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저런 식으로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일단 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양지민 변호사님, 해당 교수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해당 교수가 제기된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는 취지겠죠. 아하. 그런 취지로 이제 갑질 폭행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30여 분 전에 돌연 취소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일정이 바뀌었느냐라고 했더니 이 교수가 병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주대병원 그 대외협력팀장이 밝히기로는 이 교수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지금 진료를 다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은 알아보니까 진료를 아예 보지 않고 병원 내 진료실에서 지금 칩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제주대 측은요, 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징계위에 회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데 일단은 노조 측에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 흘러갈지 뉴스파이터 계속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